지금 60대이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 60대라면 무조건 피해야 할 7가지, 80대에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괜찮은데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경제력과 인간관계는 80세 전후부터 갑자기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무너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60대와 70대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의 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80대의 내가 지금 60대의 나를 바라보며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7가지를 차분히 전해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어느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남는다면 그건 지금 바꿀 수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먼저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20년 뒤 거울 앞에 서 있는 80대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진 못하고 계단 몇 칸에도 숨이 차고 작은 글씨를 읽으려면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게 되고 관절은 조금씩 뻣뻣해지고 체력은 서서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남아있는 나, 그 80대의 나가 지금 60대의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할 7가지는 바로 그 후회를 막아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과 끝없이 비교하며 사는 것. 60대가 되면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직업, 수입, 성취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집, 연금, 자식, 노후 준비 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집을 샀다는데, 저 집은 연금이 많다는데, 저 사람 자녀는 잘 나간다는데, 이런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비교는 항상 우리를 조급함으로 이끌고 조급함은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괜히 안 해도 될 투자, 무리한 리모델링, 감당 못할 소비, 하지 않아도 될 지출, 쓸데없는 자녀 지원까지 결국 비교는 지갑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80대의 나가 말할 겁니다. 그때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속도대로 살지 그랬냐. 60 이후의 삶은 경쟁과 비교의 시대가 아니라 지키고 누리는 시기입니다. 비교는 멀리하고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게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과 부동산에만 모든 걸 걸어두는 것. 한국의 많은 60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까 뭐 괜찮지. 물론 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은 자산일 뿐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현금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80대가 되면 정말 필요해지는 건 집이 아니라 현금, 연금, 생활비, 의료비 대응력입니다. 집은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한 경우,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집은 있는데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80대의 나가 말할 것입니다. 집은 있었는데 막상 병원 가려니 통장에서 나올 돈이 없더라. 지금 60대라면 집이 전부라는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집과 더불어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자금, 생활비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조, 의료비를 대비한 여유자금, 이 3가지가 있어야 80대의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지? 이 질문이 노후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늦바람 투자, 빚 보증, 무리한 자녀 지원. 이 부분이 실제로 60대 노후 파탄의 1순위입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마음이 슬쩍 올라옵니다.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고 싶다. 이제 노후인데 한방하면 편해지지 않을까.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위험한 투자, 레버리지, 코인, 사기, 고위험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 관련 보증과 대출 부담 떠안기입니다. 60대에 찍는 도장 하나가 80대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모니까 도와줘야지라는 죄책감 때문에 무리합니다. 80대의 나가 말할 겁니다. 그때 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을까? 지금 60대라면 피해야 할 건 이 3가지입니다. 한방 욕심, 빚, 무리한 자녀 지원. 60대 이후의 돈은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돈은 지키는 돈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80대에 내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체력과 근육을 방치하고 살 빼기만 신경 쓰는 것. 많은 60대가 건강검진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 좀 빼야겠어. 물론 체중 관리도 중요하지만 80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체중
체중이 아니라 근육량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이 힘들어지고 오래 걷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80대에 내가 말할 겁니다. 그때 굶지 말고 근육 좀 챙길 걸. 지금 60대라면 피해야 할 건 다음과 같습니다. 굶어서 살 빼는 다이어트, 근육이 빠지는 다이어트, 단백질을 거의 안 먹는 식단,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루 20부터 30분 걷기, 한두 층 정도의 계단, 집 안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간단한 운동, 식단에 계란, 두부, 생선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80대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5번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 6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지고 이사도 가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자녀와 손주 돌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불편한 관계까지 억지로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 늘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사람, 늘 부탁만 하는 사람, 끝없는 하소연을 퍼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소모됩니다. 정신 체력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80대에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굳이 그 관계들까지 유지하느라 힘 빼지 말지. 지금 60대라면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으며 평가하지 않는 사람, 밥 한 끼 먹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인사만 하는 관계로 두어도 됩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6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쉴 거야 하고 삶의 모든 활동을 끊어버리는 것. 은퇴 후 많은 60대가 말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완전히 멈추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오늘 나를 기다리는 일정도 없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은 몸이 무너집니다. 80대에 나는 말할 겁니다. 그때 아주 조금이라도 일을 이어갔으면 내가 이렇게 빨리 늙진 않았을 텐데 지금 60대라면 피해야 할 건 완전한 정지 상태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힘들지 않은 소일거리, 주 2부터 3회라도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일, 봉사도 좋고 취미를 가볍게 일처럼 하는 것도 좋고 파트타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을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 감각이 노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사는 것. 60대의 나중에는 70대가 되면 그때 80대가 되면 이제는 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건강 좋아지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돈 좀 모이면 친구도 만나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배우자랑 여행 가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80대의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미루지만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60대라면 피해야 할 건 언젠가라는 말로 오늘을 미루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들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걷기,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렇게 작은 지금들을 쌓으면 어느새 삶이 바뀝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60대라면 무조건 피해야 할 7가지. 첫째, 비교하는 습관. 둘째, 집과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자산 구조. 셋째, 늦바람 투자, 빚 보증, 무리한 자녀 지원. 넷째, 근육을 챙기지 않고 살 빼기만 하는 것. 다섯째, 모든 인간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여섯째, 역할과 일을 완전히 끊고 멈추는 것. 일곱째, 나중에라고 말하며 오늘을 미루는 것. 이 7가지만 조용히 멈추는 것만으로도 80대의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80대의 내가 60대의 나에게 한 줄의 편지를 보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우리는 80이 되었을 때 조금은 덜 후회하면서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거창한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80대의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